두 번째입니다. 자, 장애인 복지론 장애의 개념인데요. 자, 이번 장애의 개념은 아까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복지의 개념이요. 자,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의 개념입니다. 자,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과 복지가 합해진 말이고, 자, 장애인이 일상생활 모든 생활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원조해주는 총체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어떤 인간 존엄성, 권리의 회복, 사회 참가의 기회 보장,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 그리고 어떤 사회의 불편한 사항을 경감시키는 일까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 장애인 복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산업화에 따른 장애 유발 요인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해, 오염, 그다음 각종 사고, 사건 등에 따라서 자, 비장애인도 자, 얼마든지 장애인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장애인 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애인 본인의 어떤 그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있지만, 자, 그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 것도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이라고 봐도 무방하리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의 최소화라고 얘기했는데, 자, 현대사회에서 간병이나 보호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고 그게 만약에 부담이 될 경우에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족이나 인간관계가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보호 체계를 좀 탄탄하게 형성해야 문제를 막을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각종 시설에 또는 방문이죠. 서비스 등을 통해서 중요한 도움을 준다는 게 원조입니다. 원조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까지요. 자,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정상화죠. 정상화는 1981년에 세계의 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자, 이게 덴마크에서부터 처음 사용하게 된 용어를 정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한 정상 생활 조건에 가깝도록 만드는 것, 그거를 바로 이제 정상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정상화는 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좀 더 그 장애인의 어떤 생활 패턴에 맞게 또는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립입니다. 자립은 이제 장애인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의미로 타인에 대한 의존과 이런 종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자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회통합이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 기본 이념은 완전한 사회 참여, 그리고 평등한 기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별 없이 모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 정상적인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장애인 복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통합화의 과정인데, 자,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든 기회에 서로 이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과 이념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 복지의 개념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장애인 복지가 왜 필요한지, 또는 장애인 복지의 이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상화, 자립, 사회통합의 개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적어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분이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적으시는 게 오히려 이건 실감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애초부터 장애인으로 지냈던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그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까지를 다 이제 많이 오셨을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번쯤 그 보고서를 쓸 때 해주신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실감나는 더 이야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장애인 복지론 같은 경우는 내가 장애 또는 내 주변 아주 측근이 장애인인 경우 이런 게 아니면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제가 그 법제화 실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0이다, 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마음이 이쪽에 있으니까 뭐 배우고 가르치겠죠. 그런데 아닌 분들도 수두룩해요. 아닌 분들도 정말 많고요. 관심 0.1도 없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애인 복지론을 좀 이 수업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이제 그 복지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가 왜 이게 이렇게 필요하고 그 중심이 되는 이념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